불황이라고 해서 토지 가격이 떨어지나요? 공장 투자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월세 받는 토지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4년 전에 4.9억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현재 시세는 한 7억 중반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역시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0년째 공장 중개와 공장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공장 투자 전문가 긍정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반 대중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 공장 투자 역시도 어려울 거 없이 그냥 공장이라는 건물을 제조업이나 아니면 창고로 쓰시는 분들한테 세를 주고 월세 수익을 받고 세월이 흘러서 공장 매매가가 오르면 매각해서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의 일반적인 구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을 실제 사용하시는 제조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공장을 직접 사지 않고 임대로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력이 조금 약해서 월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그 다음에 자가 공장을 매입을 해서 공장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제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장을 투자해서 내 공장을 갖기보다는 먼저 내 사업체를 더 크게 일으킨 다음에 향후에 내 자가 공장을 소유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다 보니 대부분은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70~80%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시장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 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이랑 연동돼서 공장 매매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공장 매매 가격이 우상향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토지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은 한 번도 없으셨을 텐데요. 공장 역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공장은 토지 가격이랑 연동돼서 철저히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스트레스 없이 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장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장 투자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월세 받는 토지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장 매매 가격은 토지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이되 갖고 있는 건물을 토지 가격이 올라갈 때 동안 월세를 놓으면 또 현금 흐름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토지 투자를 하기에는 현금 흐름 발생이 안 하는데 토지 투자도 하고 싶고 현금 흐름까지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장 투자가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블루오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장 투자 시장이 대중화된 종목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거의 시장 참여자의 90%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입찰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경기가 요즘같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싼 가격에 낙찰받기 더 쉬운 게 공장이라는 종목이고요. 공장 경매 같은 경우라고 해서 딱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처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공장 경매도 입찰하고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도명령 제도라든가 명도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일반 상가라든가 주택을 할 때처럼 똑같은 절차를 받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들만 배우면은 공장 경매로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황일수록 제가 공장 투자를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공장 매매 가격은 철저하게 토지 가격에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황이라고 해서 토지 가격이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죠. 대신에 수요는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 오히려 싼 매물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가가 상승하고 어느 정도 경기가 다시 호황이라든가 좀 좋아졌을 때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장 투자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손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공장 투자입니다. 그래서 불황 때 오히려 공장 투자가 굉장히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장 투자를 이제 삼성이 몇십 조를 한다, LG가 몇십 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감히 공장 투자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선입견이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대기업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지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최소 경기권 같은 경우는 4억대부터 공장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2억에서 3억부터 공장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방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면은 공장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수도권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은 4억에서 5억대 가장 소형 매물부터 투자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출이 딱 더 잘 나온다, 약간 이런 개념보다는 은행마다 담보물, 즉 아파트, 상가, 토지, 공장, 뭐 꼬마 빌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의 종류별로 은행마다 어느 정도 대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LTV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 역시도 보통 상가나 토지 기준으로 해서 LTV가 한 60에서 70% 정도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LTV는 뭐냐 하면, 만약에 감정가가 1억인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LTV를 60%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면은 6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60에서 70% 정도 LTV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투자를 하신 거 보면은 일반 매매로 하시게 되면 한 매매가 대비해서 한 80% 정도 대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경매로 만약에 낙찰을 받으셨다, 근데 그게 감정가를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80에서 90%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임대를 놓을 경우에는 보증금까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실제 실투자금은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수도권의 아파트 갭 투자 한 건 하려고 해도 보통 2억에서 3억이 들어가는데, 경기도 지역에 공장 투자를 한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대출하고 보증금 받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에서 1억 5천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출 한도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보통 은행에서는 LTV라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토지, 공장, 상가보다는 20%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한 70에서 80%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이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60에서 70%가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감정가와 그리고 일반 매매가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LTV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LTV 문제인 거고, 추가적으로 개인 대출을 신청한 신청자의 이제 신용도라든가 아니면은 대출 현황 이런 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여지는 있습니다. 공장 역시도 이제 대출을 활용을 한 다음에 월세를 놓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임차를 받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한 70% 받으시고 그 다음에 월세를 놓으신 다음에 보증금까지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실투자금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제게 공장 투자를 배운 수강생분들이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셨을 때 이제 실제 실투자금을 보면은 대출 한 75% 정도 받으시고 보증금 또 받고 하시면은 보통 한 1억 한 초반이면은 5억대, 6억대 매물을 매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랑 임대 보증금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째 공장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토지를 사서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 시절에 공장 지어놓은 거를 저 역시도 이제 투자를 해서 월세를 놨다가 뭐 1, 2년, 2, 3년 지나서 지가가 오르면은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요.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던 시기가 한 8년, 9년 전 정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60평 기준으로 해서 경기권에 이제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한 7천에서 8천 정도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매매가가 한 3억에서 4억대 정도부터 공장 투자가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한 7, 8천 정도 투입을 해서 공장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냈었고, 근래 들어서는 전반적인 매매가가 좀 올라서 공장 매매가가 기본적으로 한 4억에서 6억대의 소형 공장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도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사이는 대부분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투자한 것들 중에 좀 잘 된 케이스는 4년 전에 한 4.9억 정도의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좀 지가가 많이 오르는 동네에 위치한 공장이어서 현재 시세는 한 7억 중반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실투자금도 한 1억 초중반 정도 들어가서 괜찮게 수익이 난 투자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토지 투자이기 때문에 지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기업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에 수요가 적정한 곳에 잘 팔리는 공장이 어떤 거다라는 조건만 딱 배워서 그것만 골라내시면은 공장 투자로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공장 투자가 저희 부모님이 뭐 제조업을 하거나 공장과 관련된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사실 공장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뭐 토지, 공장, 상가 이런 쪽으로 다양한 중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제 고향이 평택이거든요. 그래서 평택 주변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공장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장 중개를 하다 보니까 공장을 갖고 계신 제조업 대표님들이 공장
공장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손해를 봤다는 사람을 한 번도 제가 못 본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공장 투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가격이랑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와, 이거는 아직까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토지 가격의 베이스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떨어지지도 않다 보니 나도 공장 투자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번 공장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했을 때 수익을 내고 나서 그때부터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공장 투자를 파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공장을 짓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공장 투자의 본질은 토지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저희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도 지역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지역은 주거 지역이니까 주거용 건물만 들어와라. 이 지역은 공장 지역이니까 공장 지역만 들어와라 라는 식으로 해서 용도 지역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업종이라든가 건축물의 종류가 몰리게 우리나라는 이제 국계법으로 다 이렇게 이제 좀 지정을 해놨거든요. 공장이 들어왔을 때 제조업체들의 업종의 범위가 넓은 용도 지역이 있고요. 공장을 지을 수 있지만 들어올 수 있는 제조업종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A라는 상가는 세탁소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B라는 상가는 전 업종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B를 투자하겠죠. 공장 역시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랑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좀 쉽게 외우시려면 자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외에는 업종 제한이 생기니까 투자하지 말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용도 지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음이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내가 원하는 공장 내지는 토지 투자를 하려는 곳에 주소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 상단에 용도 지역이랑 뭐 공시지가 등등 그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뜨고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